도시의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서늘하다. 오래된 책 수선소 셔터가 올라가며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골목을 깨운다. 내 이름은 윤소정, 52. 종이에 숨을 듣는 사람이자 오래된 책들의 어깨를 다시 꿰매는 사람. 이혼한 지 10년 딸은 외국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내 손가락 끝에 체온마저 낯설게 느껴진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유독 빠르게 느껴진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기분. 안녕하세요. 혹시 제본 맡길 수 있을까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든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문을 반쯤 열고 서 있다. 회색 머리칼이 섞인 구레나룻, 깊게 팬 눈가주름. 40 후반쯤으로 보인다. 손에는 흩어진 악보와 낡은 노트. 합창단 연습 노트인데 한 번만 더 버텨줬으면 해서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웃었다. 그 웃음에 묘한 피로감과 동시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이름을 묻자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박도윤입니다. 밤에만 연습해서 밤합창단이에요. 대부분 저처럼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밤합창단이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굴러다닌다. 그는 연습이 끝나면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이 골목을 지나친단다. 가게 불빛이 늘 남아있어 용기 내서 들어왔다고. 악보를 펼쳐보니 모서리가 비에 젖어 종이가 부풀었고 스프링은 몇 바퀴가 빠져 있다. 그의 손가락이 악보 위를 쓸어내린다. 거칠고 마른 손. 반지 자국은 있지만 반지는 없다. 나는 새실로 등 쪽을 다시 엮고 젖은 종이는 저온 드라이어로 시간을 들여 말리겠다고 설명한다. 시간은 걸려요. 대신 오래 갑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망가진 것들을 원래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오래 가게만 해주세요. 그 말을 하며 그가 나를 본다. 순간 시선이 마주친다. 깊은 갈색 눈동자 속에 뭔가 읽을 수 없는 것들이 가라앉아 있다.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희망인지. 내 속에서 작은 종이배 하나가 물살을 타고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위험한 떨림. 도윤이 떠나고 나는 그가 남긴 온기를 의자에서 느낀다. 라디오를 켜고 종이를 쓰다듬는다. 손끝이 이상하게 예민하다. 종이결이 피부처럼 느껴진다. 그의 악보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난다.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나무 냄새. 나는 작업대에 앉아 천천히 시를 풀기 시작한다. 한 땀 한 땀 마치 시간을 되돌리듯이. 저녁 무렵 비가 시작되고 골목이 젖는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문이 다시 열린다. 비 피하려고요. 혹시 우산 빌려도 될까요? 그는 빗물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쑥스럽게 웃는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비가 좀 그칠 때까지. 내가 말하자 그가 놀란 듯 나를 본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연습 끝났나요? 내가 묻자 그가 악보를 힘주어 쥐며 대답한다. 오늘은 고음이 자꾸 흔들려서요. 다시 배워야 하나 싶은 밤이네요.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도 변하더라고요.
예전엔 쉽게 올라갔던 음이 이제는 버거워요. 책도 노래도 비슷해요. 내가 말한다. 어긋난 실밥은 다시 풀고 꿰매야 오래가요. 다만 손을 급하게 놀리면 종이가 상하죠.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그가 내 손을 본다. 오래 일한 손이네요. 아름답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하다. 나는 손을 감추려 하지만 그가 부드럽게 말한다. 숨기지 마세요. 시간이 만든 흔적은 다 아름다워요. 그는 우산을 받으며 말한다. 내일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합창단 공연 오실래요? 작은 동네 무대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아 부르려고 해요. 그날 밤 집에서 오래된 원피스를 꺼낸다. 검은색 벨벳 원피스? 젊었을 때 남편과 처음 데이트할 때 입었던 것.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을 본다. 쉰둘의 몸, 처진 가슴, 늘어난 배, 주름진 목.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살아있다. 립스틱을 바른다. 붉은색? 오랜만이다. 공연장은 작은 동네 문화센터였다. 객석이 100개도 안 되는 아담한 공간. 첫 곡은 밤바다를 노래한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다.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는 그의 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을 받쳐준다. 무대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땀으로 반짝인다. 목에서 가슴으로 흐르는 땀방울이 보인다. 합창이 끝나고 그는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나와 눈이 마주친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다.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미소. 공연이 끝난 뒤 로비에서 마주친다. 와주셨네요. 그가 내 어깨를 가볍게 짚는다. 그 손길이 뜨겁다.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실밥이 잘 이어지는 소리였어요. 내가 말하자 그가 웃는다. 이상한 칭찬인데 마음에 들어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아니, 와인이 나을 것 같네요.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연장 근처 작은 바로 들어간다. 조명이 어둡고 재즈가 낮게 흐르는 곳. 와인을 시킨다. 한 잔, 두 잔. 말이 깊어진다. 그는 이혼한 지 3년째라고 아내가 젊은 남자와 떠났다고 담담히 말한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자유로워졌달까? 나도 내 이야기를 꺼낸다. 외로움에 대해, 빈 침대에 대해, 혼자 먹는 저녁에 대해. 가장 힘든 건 아침이에요. 눈을 떴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세 잔째 와인을 마시며 그가 말한다. 소정 씨는 아직도 아름다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죠. 그날부터 그는 일주일에 2번쯤 가게에 들렀다. 처음엔 악보를 맡기거나 빵을 놓고 가는 정도였다. 그러다 조금씩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우리는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고 책 이야기를 했고 음악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예전에 방송국에서 음향 일을 했다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작은 공연장들을 돌며 일한다고 했다. 합창단은 왜 시작했어요? 내가 묻자 그는 창밖을 보며 말한다. 밤이 길어져서요. 혼자 있으니까 밤이 끝도 없이 길더라고요. 누군가와 같이 숨을 쉬면, 같이 노래하면 혼자일 때보다 밤이 빨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한다. 나도 그래서 밤늦도록 가게 문을 열어두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그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왔다. 회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바른 글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가 들어 있어요. 케이스가 깨져서 새로운 보호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녹음이에요. 나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받아든다.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잠시 머문다. 따뜻하고 거친 손, 떨리는 손. 그날 밤 공방에서 혼자 작업하며 그를 생각한다. 아크릴판을 가열하며 정교하게 케이스를 만든다. 그의 어머니 목소리를 보호할 집을. 라디오에서는 낮은 재즈가 흐른다. 색소폰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른다. 문득 그의 손길이 떠오른다. 내 손 위에 머물던 그 순간의 온기. 다음 날 그는 케이스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고마워요. 정말로.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가 내 손을 잡는다. 꼭 쥔다. 저도 하나 맡겨도 될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꺼내든 것은 오래된 일기장. 20살부터 30까지 썼던 것. 그는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기다가 어느 장에서 멈춘다. 거기엔 내가 젊었을 때 썼던 시가 있었다. 사랑에 대한, 욕망에 대한 솔직한 시. 이건 빠진 부분 그대로 두고 외곽만 보강하는 게 좋겠어요. 그가 말한다. 빠짐은 빈자리로 남겨둬야 그때의 열정이 살아나요. 모든 걸 완벽하게 복원하려 하면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는 나를 본다. 지금도 이런 시를 쓰시나요? 나는 얼굴이 달아오른다. 가끔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밤은 조금씩 겹쳤다. 가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나는 내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하면서 치유되는 것들이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가게에 둘만 남았을 때였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온 골목이 암흑에 잠겼다. 촛불을 켰다. 흔들리는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춘다. 그림자가 춤을 춘다. 빗소리만 들린다. 그가 내 얼굴을 쓰다듬는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소정 씨. 나는 눈을 감는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깊은 키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맛. 쓰고, 달고, 짜고, 그리고 따뜻한.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듯 천천히 키스한다. 그의 혀가 내 입술을 함는다. 내 혀가 그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그가 속삭인다. 정말 괜찮아요? 이 나이에 우리가. 나는 그의 입술에 다시 입을 맞추며 대답한다.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가게 뒤편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내가 가끔 쉬는 공간. 촛불이 그림자를 만든다. 우리는 서로의 단추를 푼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의 셔츠를 벗기고 그가 내 블라우스를 벗긴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는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다. 오래된 침대가 삐걱거린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내 몸이 오랜만에 깨어난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난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른다.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다. 그가 담배를 피운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간다. 후회 안 해요? 그가 묻자 나는 고개를 젓는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오랜만에.
피가 도는 걸 느껴요. 심장이 뛰는 걸 느껴요. 우리 이게 뭘까요? 그가 물으면 나는 천장을 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아요. 이름을 붙일 필요 있나요? 그 뒤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손님과 주인이었고, 밤에는 연인이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더 자주 만났다. 그의 집에서, 내 집에서, 그리고 가끔은 가게 다락방에서 그의 몸에 익숙해질수록 나는 더 목말랐다. 52의 나이에 이런 열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자연스러웠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나 당신한테 중독된 것 같아요. 일할 때도, 노래할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계속 당신 생각이 나요. 당신 냄새, 당신 목소리, 당신의 손길.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셨다.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도윤이 따라왔다. 굳이 말리지 않았다. 혼자 있기 싫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말라있는 손, 뼈만 남은 손. 넌 어릴 때도 자꾸 뜯어 고쳤어. 인형도 노트도 옷도. 그래도 버리지 않고 다 고쳐서 오래 쓰더라. 그게 내 재주야.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새벽 3시였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도윤은 내 어깨를 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끝까지 옆에 있었다. 조문객이 뜸해진 빈소에서 그는 낮게 노래를 불렀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법한 옛 노래. 그 소리에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제대로 울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물었다.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있어 주세요. 제발.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꼭 안고 잤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의 숨결을 느끼며 산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 관계는 깊어졌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는 내 가게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고 나는 그의 합창단 의상을 수선했다. 우리는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봤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갔다. 작은 바닷가 마을로. 펜션 주인이 신혼부부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웃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었다. 바닷가를 걸으며 그가 말했다. 같이 살까요? 나는 놀라 그를 본다. 진심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린 이미 서로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적어도 나는 그래요. 당신 없는 하루가 지옥 같아요. 나는 창밖의 바다를 본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간다. 무서워요. 내가 말한다.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가 내 손을 잡는다. 꼭 쥔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렵겠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후회 없이 살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